2부에서는 재학생, 졸업생, 졸업한 선배들과 함께 대학생과 취업에 이르는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들과 졸업한 동문 선배들이 함께 할 텐데요. 저와 함께 해주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와 미모를 다 갖추신 친딸 김건아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히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브리지에서 마케팅과 매니지먼트를 가르치고 있는 김건화라고 하고요. 아마 어떤 수업을 들으면 아마 저를 곧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예. 금방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일단 마케팅 하나만 가르치나요? 매니지먼트 과목도 가르치고 보통 3, 4학년들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올해는 처음으로 1학년 학생들 마이크로 이코노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을 만나뵈려면 친구들이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경영 캠프에서 교수님의 마케팅 특강을 들었어요. 저도 학부 때 재밌게 들었던 내용인데요. 그때 간단한 내용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솔브리지를 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간단하게 경영 캠프를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준비한 특강은 이제 간단한 마케팅의 내용과 그다음에 정의와 마케팅 구성 요소들을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고 다양한 예제들을 주어줬어요. 그리고 하나의 그냥 그룹워크를 줬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엄청 열정적으로 되게 참여를 잘해주고 그룹워크를 너무 훌륭하게 되게 잘해줘서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 경영 캠프를 통해서 더 좋은 우수한 성적을 가진 아이들이 사실 지금 2학년 들어오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한 점 너무 아쉽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수시에 면접을 직접 참여하셨죠. 예. 올해 느낌이 어떠셨어요? 올해도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줬었고요. 그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비전과 학생들의 이제 갖고 있는 플랜이 생각보다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요즘 아이들이 그렇죠. 네, 다 꿈을 이미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 면접했을 때 작년에는 스포츠 마케팅이 상당히 대세였었어요. 근데 올해는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문화 마케팅을 좀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변화된 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의 콘텐츠에 관심을 갖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부모께 접하는, 고등학생들이라도 접하는 정보의 양이나 미디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져서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관심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관심을 조금 더 넘어서서 약간의 전문성만 훨씬 더 솔브리지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갖춰질 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고등학교 현직에 있었을 때 아이들 보면 김탁구라는 드라마를 보고 아이들이 또 셰프로 많이 빠지기도 하고요. 약간의 그 여러 가지 문화적인 캐릭터로 변화가 있긴 한데 올해는 아무튼 그 문화 마케터를 하겠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오늘 함께 해줄 동문 중에 교수님께서 아실 만한 졸업생이 있을 텐데요. 자, 그럼 한 분 한 분씩 불러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생생한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던 2009학번 김희철 씨 혹시 접속하셨나요? 네, 아마 제가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출장 관계로 좀 늘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아무튼 잠시 후에 연락이 되는데도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정 회계법인 회계사인 2010학번 이희승 씨 아까 접속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카메라는 켜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세계 최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기업 에델만 코리아에서 근무하는 2011학번 유지수 씨. 안녕하세요. 예, 반가워서 반갑습니다. 다음 세계적 에너지 회사인 비나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는 2011학번 예건희 씨. 안녕하세요. 예. 서울대학교 석사 과정을 지금 마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요, 2015학번 한지민 씨. 예,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자, 모두들 후배들에게 기감이 되는 선배들인 것 같습니다. 각자
간단한 인사 그리고 회사 소개, 그다음에 맡으신 업무를 잠깐 소개해 주시는 시간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승 씨부터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학번 이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형 회계법인 중 하나인 삼정회계법인에서 3년 차로 근무하고 있는 회계사이고요. 현재 상장사 비상장 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법인 공용 사무실에 있어서 그 화면을 켜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유지수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학번 유지수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회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맡은 업무는 저희 회사가 글로벌 회사이다 보니까 다국적 제약사의 그 홍보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 기업 홍보뿐만 아니라 제품 홍보, 그러니까 의약품 홍보까지 지금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예건희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본사를 두고 있는 비나에너지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저희 비나에너지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희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즉 태양광이랑 풍력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최대 친환경 발전 회사라서 또 제가 맡고 있는 업무랑 관련해서 탄소 중립 관련된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친환경적인 활동을 많이 이어나가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인사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유지 씨하고 예건희 씨는 12월 달에 저희가 또 한번 모시려고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꼭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한지민 씨.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석사과정 2년차 계량 마케팅 전공하고 있는 1호학번 졸업생 한지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졸업 논문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학원 진학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연락을 몇 번 드렸는데요. 연락이 미처 안 돼서 다소 좀 황당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서울브릿지만의 특성화 프로그램인 해외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먼 타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재학생들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주 러컬리 유니버시티에 복수하기 재학 중인 이지수 박정현 학생.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현 학생.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노르웨이 BI 비즈니스 스쿨에 복수하기 준비 중인 박채연 학생.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미국 벤처리 유니버시티에서 교환학생 과정을 마친 우리 솔브릿지 홍보대사 학생이었던 임지선 학생.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복학했죠? 네, 했습니다. 오늘 늦어서 접속을 못하나 했는데 다행이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모두 반갑고요. 토크쇼가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지금같이 채팅창을 활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전산병을 지원하느라고 전사지에서 살다시피 하며 공부를 한 것이 지금까지 큰 미천이 되었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 학생 시절 가장 감명 깊은 활동 무엇일까요? 저는 독서실에서 밤샘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학교 안의 활동으로서는 사실 학교 전공 과목들 중에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게 다가오면서 되게 많은 비전과 이 많은 것들을 심어줬던 몇몇 과목들이 아직까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학교 외 활동을 저는 한때 PK가 되고 싶어서
네, 막 여러 가지 막 활동도 하고 지역 공동체 라디오 활동에서 인턴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수업할 때 학생들과 얘기하거나 예제 같은 게 드는 게 있어서. 지금 참여한 우리 졸업한 동문들 중에 아는 얼굴이 있죠? 네, 보이네요. 예, 우리 아는 얼굴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 몇몇 학생들은 제 수업을 듣고 있고요. 제 학생들은 지난 학기에 들었었고요. 우리 또 재학생들도 교수님 아는 분. 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졸업한 동문들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자 학창 시절 가장 감명 깊은 활동이 무엇인지 개별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아까 호명한 대로 학번 순서입니다. 자, 이승 씨부터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감명 깊었던 활동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도 디베이트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학년 때부터 이제 디베이트 SDS에 가입하게 돼서 디베이트를 배웠고 대회도 참여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가장 감명 깊었던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유지수 씨. 회사래. 그 학교 다니면서 조금 감명 깊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학교에 있다 보니까 조금 나의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했었고 또 현재도 하고 있고요. 또 이외에는 뭔가 저도 디베이트에 참여를 해서 함께 이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조금 영어 실력이나 어떤 전반적인 사고의 어떤 흐름 같은 거를 좀 향상시킬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이 좀 좋았습니다. 예, 예건희 씨. 네, 저는 학창 시절에 이제 1학년 때부터 치어리더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뭐 아직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대회 때 오프닝 행사에서 또 우송대학교 학생들 앞에서 공연을 영광스럽게 할 기회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친구들하고 많이 교류하면서 그랬던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 이외에는 제가 3학년 1학기 때 학교 프로그램으로 이제 인턴 활동을 학점을 받으면서 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보쉬에서 인사부로 한 학기 동안 인턴을 했었는데 아마 그때 경험이 지금 제가 직무를 인사부로 결정할 수 있었던 그런 근간이 된 경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우리 컬처데이 말고 체육대회도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예. 자, 다음 마지막으로 한지민 씨. 저도 기억에 가장 남는 좀 활동은 디베이트였던 것 같은데 좀 다른 측면에서 디베이트의 장점을 기억하자면 그때는 어드바이저가 지금도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조슈아 박 교수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1학년 때는 되게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되게 결여된 상태였고 과연 내가 어떤 걸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깜냥이 되는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어드바이저이셨던 조슈아 박 교수님께서 지빈이가 1등으로 한번 졸업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말씀, 이렇게 나를 누군가가 믿어준다는 그런 게 되게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나도 나중에 교육자가 된다면 저렇게 학생들한테 좀 힘을 줄 수 있고 좀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자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번에 또 박사를 미국으로 지원을 하는데 추천서를 조슈아 박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인연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디베이트 활동 그리고 그 디베이트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 은사님들 그런 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최고의 교수님 밑에 최고의 제자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죠? 한지민 학생이 최애 무등을 졸업했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 1등으로 졸업했지 않나요?
네,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말 시골에서 사실 뭐 영어는 그냥 뭐라고 해야 하지? 좀 그냥 기본 공교육에서 배우는 그런 영어 정도로 했었고 스피킹은 진짜 좀 테러블한 수준으로 학교를 왔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좀 영어로 말하는 거를 연습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디베이트를 가입하게 됐는데 그걸 통해서 되게 또 많은 것들, 많은 기회들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적이었죠. 괜한 기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노력을 해서 좋은 기적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사 이승 씨께 묻겠습니다. 저도 학부에서 잠깐 회계사 꿈을 꿨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어려운 회계학과에 꽂힌 회계사가 될 수 있었던 저력,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생각하는 회계사가 될 수 있었던 저력은 명확한 목표 설정과 꾸준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솔브리지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였던 가장 대표적인 경험이 아까 한지민 후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어 실력 향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예비 새내기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학교에 입학하였을 당시에 영어로 수업을 듣고 말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선택해서 입학한 학교이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에 소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한다면 졸업하는 날까지 조용히 학교만 다닐 것 같아서 그래서 영어 실력 향상을 졸업 전까지의 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외국인 친구들과 영어로 소통하고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방법은 아마 디베이트 동아리에 가입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서 조시아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한지민 후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디베이트 동아리에 가입하는 게 가장 단기간에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얻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처음에 저도 쑥스러워서 얼굴만 빨개지고 말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금방 적응되고 재미도 붙이게 되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 디베이트 실력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 말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확실히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장기 목표를 세우고 달성했던 경험에 근거해서 앞으로 어떤 목표를 세워도 꾸준히 노력을 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됐었고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고 긴 수험생 생활을 버텨서 결국에는 합격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도 회계사 공부를 하려고 동아리 팀에 속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그 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에 저도 중도 포기하고 말았는데 아까 디베이트 활동 어렵게 하셨다 했는데 우리 가장 감명 깊었던 어떤 참여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디베이트 대회를 참가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내 대회도 몇 번 참여를 했었고 해외 대회도 이제 종종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간 적도 있었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팀원과 함께 대회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게 같은 학교 학생들 앞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또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다양한 외국인들 앞에서도 말을 해보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영어 실력 향상을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CPA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혹시 간략하게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흔히 알고 계시는 고시시험 준비 과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우선 회계사 시험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원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학원을 선정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수험생 생활을 약 2년 반가량 집과 학원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대략적으로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공부량이 원체 많기 때문에 투입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오후 학원 수업을 들었고 수업을 들은 후 복습까지 포함해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오전 7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뭐 반복적인 생활이라 힘들기도 하고 과연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뭐 그럴 때마다 이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일념하에 지루한 뭐 수험생 생활을 견뎌내었고 중간중간 너무 힘들면은 이제 친구들과 하루 정도는 어울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버텼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2년 반 정도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합격하게 돼서 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예, 말이 2년간이고 그냥 말이 간단히 열심히 공부했다는 하시지만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고 긴 시간이었는데요. 지금 회계사로 근무하면서 이런 점은 정말 스트레스다. 뭐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업무량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지방 출장이 많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업무량 같은 경우는 아마 감이 안 잡히시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업무가 있다라기보다도 특정 기간에만 업무가 몰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새는 회계 기준도 개정되는 것들도 많고 회계 감사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업무량 자체가 그러니까 업무를 수임할 수 있는 건이 늘게 되면서 1년 내내 업무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 특성상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아서 야근이 잦아가지고 약간 업무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고객사가 있는 곳에 나가서 그 회사에 나가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 출장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출장을 가서 이제 여행 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좋았는데 요새는 출장이 잦아지고 길어짐에 따라서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 거주 중인데 올해만 약 한 13주가량 정도 지방 출장으로 다른 지역에 있었고요. 이러한 점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 열심히 공부를 통해서 자격을 얻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를 이제 적절히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서 아직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건강 꼭 챙기셔야 합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건강 꼭 챙기시면서 좋은 회계사로 또 최고의 회계사로 남아 계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은 에너지가 상당히 넘치는 작년에 처음 뵀는데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이우지수 씨, 작년에 프레스센터에서 했던 그 학부모 간담회에서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올해도 그 좋은 이야기 부탁드릴 텐데요. 솔브리지 활동 중에 이 활동은 정말 감추다.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일단 먼저 활동 중에서는 디베이트 활동이 제일 어떻게 보면 국내 디베이트 환경에서도 저희 학교가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꼭 한 번쯤은 시도하고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은 활동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내가 영어 실력을 높이고 싶다 약간 이런 것보다는 도전을 하지 않으면 뭔가 얻어지는 게 없는 활동일 것 같아서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기간에 그러면 디베이트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내는 성취감도 얻을 수 있고 영어적인 실력도 되게 많이 향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이거는 솔브리지 활동 학교 내에서 하는 활동뿐만은 아닐 것 같고 내가 그냥 대학 생활 4년 다니면서 학교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무조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본인의 어떤 20대 초반에 쌓을 수 있는 경험상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솔브리지 학교 생활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학교 생활에서는 우선 어디서든 사실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뭔가 되게 액티브하게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 우리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동아리 만들고 약간 이런 것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패션 잡지 회사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그 잡지 회사에서 배웠던 잡지 에디팅하는 그 실력을 제가 배워가지고 학교에서 그 잡지 동아리를 한번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발행도 실제로 했었고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회사를 다닐 때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내 스스로 발전을 해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선두적인 우리 선배들의 활동이 지금 솔브리지를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그럼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또 반대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사실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지만 한국에 이제 진출해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국내 환경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글로벌 회사여서 되게 어렵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일단 회사를 다니면서 어려운 점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그 업무를 진행하는 방향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되게 경험을 많이 하자라는 주의여서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를 다닐 때도 이제 글로벌적인 환경이 아무래도 학교에는 있다 보니까 좀 단순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해외 친구들이랑도 많이 어울리면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라는 점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좀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동안 4년간 만났던 우리 글로벌한 친구들, 그 친구들하고 지금도 연락이 혹시 되시나요? 네, 저는 굉장히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만났던 친구들 중에 이제 태국 친구가 굉장히 친한데 이제 그 친구랑은 지금 안 지가 거의 10년 다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매번 제가 태국을 가거나 그 친구가 한국에 놀러 올 때 항상 보고 있고 저 또한 그 친구를 통해서 일적인 면에서도 조언을 많이 구하고 있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학교에서 제일 많이 얻었던 수학 중에 하나가 그 친구를 만났다는 거고 이거를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네트워크를 꾸릴 수 있다라는 그 환경 자체가 아마 솔브리지에서 주는 많은 장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예, 사적인 이야기인데요. 혹시 그 외국인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유저가 된 경우도 있나요? 유저가 된다라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그 같이 지금 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와 조인이 돼서 무슨 활동을 같이 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시나요? 그런 적은 없고 단 그런 그러니까 저희 회사랑은 사실 한 적은 없고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가족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 작은 규모의 회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한 적은 없고 그 친구들이 제가 아는 다른 한국인 학생들 저희 후배 중에 하나랑 같이 프로젝트성으로 한번 일을 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자, 다음 예건이 씨에게 여쭙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보셨는데 무엇이 됐든 간에 우선은 저는 제가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최대한 커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플랜 A, B, C를 생각해 둬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의 플레이트에 올라와 있는 걸 키워드를 한 3가지 정도로 꼽아보면 첫 번째는 이제 저의 업종은 신재생 에너지업이고 둘째는 제가 하고 있는 직무는 외국계 기업에서 인사 총무를 맡고 있고
그리고 셋째로는 저희 회사가 비록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일 큰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긴 하지만 한국에 진출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거의 스타트업이라고 봐도 무방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가진 강점을 거기서 찾아보는 게 제 계획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회사라는 특성을 살려보면 이제 제가 현재 회사 내에서 CSR, 이제 학교 들어오면 많이 배우시겠지만 사회공헌활동 기획 담당자로 저희가 이제 파란 하늘 환경운동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필연적으로 전 세계는 탄소 배출이 심한 전통적 발전에서 벗어나서 탄소 중립적인 에너지 발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이번에 또 바이든이 미국의 대선 당선이 되면서 그쪽은 더 강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신재생에너지 현재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풍력, 태양광을 넘어서서 앞으로 다가오는 수소 혹은 전기 쪽으로 흐름이 이동하는 거를 좀 따라가서 제가 그쪽 안에서 어떤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 커리어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계획은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직무는 인사총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인사 전문가가 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인사 쪽으로 채용, 급여, 그리고 직원 교육, 전반적인 사내 문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의 다 핵심은 어쨌든 사람이고 또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서 외국계 기업에 내에서 이런 커리어를 잘 쌓아가고 그래서 업종에 관계없이 좀 이런 저런 많은 레퍼런스랑 이런 걸 쌓아서 추후에 외국계에서 CHRO가 되는 게 저의 두 번째 계획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계획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가 스타트업이라서 저는 저희 회사 2호 직원이었어요. 대표님이 1호 직원이라고 했을 때 제가 두 번째로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소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현재는 12명의 직원이 있고 그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막 다른 스타트업 회사들처럼 투자금부터 달라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본사에서 돈은 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12명이 되기까지 회사를 만드는 거에 A부터 Z까지는 다 경험해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는 아이템만 있다면 저는 사실 후에 창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리고 그런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세 번째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계획이 사실 방향이 다 다르고 좀 다양하기는 한데 어쨌든 너무 한 곳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좀 넓은 시각이랑 용기를 가지고 또 하나의 계획만 가졌을 때 그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면서 두루두루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조만간 그 네. 리나 코리아의 대표가 되시지 않을까. 큰일 날 소리니까. 대표님 집에 가셨죠? 자, 그러면 다국적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네. 이것만은 준비하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앞선 다른 동문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너무나도 당연하게 영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는 예선이거든요. 예선 통과를 못하면 나머지는 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영어 준비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 개개인이 가진 태도 혹은 역량 등을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다국적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업무도 영어로 많이 진행이 될 테니까 분명히 그 점을 제일 크게 볼 거예요. 그리고 사실 솔브리지에 입학하는 대부분 학생들은 영어를 잘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버벌 랭귀지가 부족하지는 않으니까 뽑혔겠지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에서도 비즈니스 잉글리시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생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영어를 사용을 하신다면 단순 이런 대화를 하는 것보다 그걸 넘어선 탁월함을 가질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다국적 회사에 취업한다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영어 연습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어로 이메일 작성하는 거를 꾸준히 많이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뭐 저도 인사 업무를 하니까 채용 쪽으로 이메일을 많이 받아보는데 이메일이 이렇게 구어체처럼 이메일을 작성해서 보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그런 서식이나 스트럭처가 되게 뭔가 타이디하지 않고 흐트러져 있는 느낌이 들면 굉장히 인상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간략한 표현을 쓰고 또 잘 이렇게 포장을 해서 영어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지 그것도 되게 다국적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솔브리지에서 사실 저는 조금 어느 정도는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솔브리지는 전반적인 행정 절차 자체도 영어로 다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뭐 전화도 그렇고 5층이죠. 아직도 5층인가요? 거기 가면은 뭐 행정 처리나 아니면 뭐 모든 거를 다 영어로 하니까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기억이 나고 특히 이메일도 요청할 때 영어로 쓰기 때문에 물론 그거에서 다 가르쳐 주시진 않지만 본인이 연습하는 용도로 써보시면 분명히 채용하실 때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하고 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보면 여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그 상업영어, 그다음에 경제영어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예근희 씨가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네. 예. 혹시 저희 커리큘럼 안에 그런 부분 있나요? 아마 있을 거예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수업도 있고 또 영어 관련 수업들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굉장히 실질적인 딱 팁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유지수 동문과 같은 질문인데 현재 글로벌 기업이자 스타트업 기업으로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가 있었어요? 스타트업으로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외국계 회사, 다른 회사들이 이미 자리 잡은 외국계 회사들이 가진 스탠다드와 현실적인 한국에서의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에 갭이 조금 있었다는 건데 이거는 차차 극복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큰 우려는 아니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희 회사에 해당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시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일 시차가 많이 나도 3시간 반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인도와 3시간 반 정도가 나는데 만약에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베이스를 둔 회사랑 회사에 취직을 하시게 되면 진짜 밤낮이 바뀌실 혹은 항상 스탠바이 타야 하는 그런 일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어린 혹은 젊은 시절에 재밌는 그런 경험이고 커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거는 조금 실무적인 것인데 어쩌면 조금 늦어 보일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 같은 게 있거든요. 외국계 회사는 이것도 장단점이 같이 붙어있는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건데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 거를 누락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하나를 결정을 해도 누구누가 의사결정자다 하면 그거를 쫙 다 돌아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자가 만약에 해외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지연됨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고 만약에 한국 전통적인 사기업 막 오너가 있어서 야, 너 이거 내일까지 해 라는 회사랑 일을 하면 그 회사들이 외국계에서 이해를 조금 못하는
왜 이렇게 얘네 느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맞고 좋은 거예요. 그렇게 다 정해진 프로세스를 다 따르고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함으로써 추후에 생기는 어떤 나쁜 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냥 나쁜 점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모든 단점이 다 양날의 검이라서 저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높고 만약에 저희 후배들도 취직을 하게 되신다면은 높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빨리빨리 문화인데 네. 처음에는 많이 속이 터졌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지금 11월이니까 1년 11개월, 약 2년 정도 됐어요. 이제는 조금 오버하는 네. 시간이 됐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신입생들 이외에 현재 1,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다 이 자리에 붙어 있을 텐데요. 접속을 해서 있을 텐데 지금 아주 따끈따끈한 현장의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한지민 씨한테 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공이 무엇이죠? 저는 지금 석사 과정에서 계량 마케팅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저도 석사 과정을 와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마케팅은 두 가지 트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석사 과정에 진학하시면 훨씬 덜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당황했거든요. 석사 과정 와서 알게 됐기 때문에. 마케팅은 컨슈머 비헤비어라고 해서 소비자 행동 쪽이 있고 그다음에 세컨드 트랙이 퀀티테이티브 마케팅이라고 해서 계량 마케팅이라는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비자 행동은 좀 사이클러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트랙에 가깝고 퀀티테이티브 마케팅은 말 그대로 마케팅 문제를 계량 경제학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푸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좀 통계학이나 미시경제학 같은 게임 티어리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기반이 좀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야인데 저는 그걸 모르고 석사 과정에 진학했기 때문에 초반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요. 뭐 울면서 시험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미리 알고 나는 어떤 트랙에 더 적합한 사람인지를 잘 판단을 해서 석사 과정에 후에 진학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학교 생활을 더 즐겁게 하실 수 생각합니다. 저는 학부에서 마케팅을 되게 쉽게 봤는데 이게 아니군요. 그 수학 개념이 많이 필요한가요? 제가 하는 계량 마케팅이라는 분야는 아무래도 경제학적인 그런 지식, 통계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코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 경영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과목은 별로 없고요. 따로 이제 경제학과 가서 통계학과 가서 과목을 다 수강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서 아무래도 전공자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힘들죠. 네. 저는 대학교 갈 때 마케팅 학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네, 우리 교수님하고 아마 유사한 전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 한번 해보시죠. 지민이가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아무래도 이제 학부와 석사의가 아카데믹 되게 엄청나요. 그러니까 엄청나서 정말 갑자기 무지막지한 스텝과 계량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사실 되게 엄청 겁도 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힘들게 공부했던 거, 근데 가장 어려웠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뭐 어떤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저는 계량 경제학, 영어로 하면 이코노메트릭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들어야 하는 그 선수 필수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들어왔는데 대학원 과목은 처음 딱 청강을 들어봤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뭐 베타 헷 뭐 이런 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하고 일단은 드랍을 하고 그 다음 학기에 미리 예습을 인강으로 하고 학부 계량 경제학 과목을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도 되게 힘들었던 게 이 친구들은 경제학과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퀀티테이티브한 트레이닝을 받아온 친구들인데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 ABCD, EF 성적을 받는 그 환경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전에 내가 이 똑똑한 서울대 친구들하고 경쟁 상대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울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래도 A0 맞고 끝났거든요. 그 과목에서.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제가 그냥 느낀 거는 배운 거는 너무 스스로 과소평가 뭐 이렇게 겸손한 건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너무 스스로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 미리 겁먹고 쫄 필요는 없다라는 것 같아요. 네. 에이제로 오면 어느 정도예요? 엄청 잘 맞은 거죠. 엄청 잘 맞은 거죠. 전 매트릭스하고 계량, 그러니까 매트릭스는 영화가 생각나고 계량은 계량기만 생각나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거치셨나요? 사실 저도 계량의 벽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사실 폰트를 약간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쪽으로 빠진 게 있어요. 그 계량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너무 잘 알고 있고. 근데 아마 지금 느꼈듯이 사실 돌아보면 그때 느꼈던 벽이 이만큼이면 사실 돌아보면은 요만큼이었던 건데 이만큼이 그때는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지민 학생 말했듯이 이제 본인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냥 정말 끝까지 해보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살짝 아까 살짝 말씀 중에 그 교육자를 생각해서 박사 과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상세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졸업 논문을 다음 학기로 미룬 상태고, 지금이 딱 어플라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박사 과정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학업 계획서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각각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에세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막 적고 있는 아주 바쁜 그런 11월을 보내고 있어요. 바쁜 시즌이에요. 정말 엄청 네. 거의 밤 새벽까지 거의 맨날 알람을 맞춰가는 거. 그래서 내야는 진짜 정신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학교도 다녀야 되니까. 저는 그 정도 공부를 안 해봐서. 그리고 제가요 한 가지 후배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예.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고 하는 후배들도 그렇고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하는 후배들도 그렇고 좀 진짜 적극적으로 먼저 프로액티브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그렇고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그렇고 뭐 임원분들, 교수님들의 이메일 주소는 요새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메일 주소로 내가 당신의 기업이, 당신의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은 어떻게 되는지,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갖추고 있는데 내가 어떤 걸 더 보완을 하면 당신의 회사에서 혹은 연구실에서 일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질문으로 해서 보내게 되면은 사실 열의 9은 답이 안 와요. 근데 한 번 딱 답이 오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게 럭키한 상황인데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질문을 먼저 문을 두드리는 그런 자세는 진짜 필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얼리어답터라는 단어가 사실은 기계만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절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지금 전공 그 박사 전공 과정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인가 아니면 해외 대학을 지금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미국으로 지금 유학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막 어플라이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막 성적표도 보내야 되고 되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돈도 많이 깨지고. 우편으로 보냈어요. 저도 교수님 저도예요. 여전히 우표 방식이. 2만 원 썼어요. 한 말씀 더 조언해 주신다면. 근데 이미 너무 잘하고 있고 일단 계량을 패스했다는 거는 많은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고선을 너무 빌렸습니다. 이미 독서가 너무 잘 알 거기 때문에 다만 어플라이 시즌에 건강히 무사히만 넘기면 이제 결과가 나올 때는 좀 이제 쉬면서 이제 연구 계속하고 네.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 건강을 잘 챙기려고. 네. 건강이 정말 우선인 것 같고요. 우리 재학생들 선배들과 유상품을 갖고 있는 또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혹시 질문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예,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창에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우리 훌륭한 선배들이 답변을 해 주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선배님들
질문이 올라왔네요. CEO가 되고 싶은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CEO가 되려는데 어떻게 준비하지? 앞으로 싱가포르 비나 코리아 대표가 되실 예건희 씨. 아, CEO 되면 참 좋죠. 저도 참 되면 좋겠는데요. 저희 CEO를 그냥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혹은 뭐 CEO를 조금 넓혀서 대표 정도까지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은 투자 쪽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은 재무 쪽이라든지 어쨌든 그쪽에 돈을 뭔가 관리하는 쪽에 경험이 있어 보신 분들이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뭐 정해진 건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섣불리 판단은 뭐 하기는 그렇지만요. 어쨌든 본인의 메인 직무는 가져가시되 꼭 그쪽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모든 것이잖아요, 돈이. 회사 굴러가는 것의 모든 것인데 CEO가 보고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잘 모르면 안 되니까. 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역시 준비된 대표 예건희 씨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졸업한 우리 공문 선배들 업무를 보고 많이 피곤할 텐데요. 후배들을 위해서 내주신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시 끊지 마시고요. 죄송하지만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필요한 또 유익한 정보나 팁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